네, 이메일 작성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 제목란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신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그 아래에 있는 제목까지 제대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 이 세 종류의 수신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수신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작성할 수 있는 제목 작성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 잘 정하는 방법인데요. 받는 사람 잘 정하기 첫 번째 방법은 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메일을 읽고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행동은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답장을 보내거나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받는 사람 정하기가 왜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이 명확해야 여러분이 이 다음에 쓸 제목과 본문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정하기가 어렵다면 요구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요구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누가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받는 사람을 잘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을 잘 정하기 두 번째,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메시지도 약해진다 입니다. 그럼 반대로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받는 사람이 A부터 E까지 5명입니다. 제목을 검토 요청 말머리를 달았고요. 땡땡 브랜드 인지도 조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했죠. 마지막을 보시면은 오후 2시까지 검토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끝마쳤습니다. 5명 중에 몇 분이나 의견을 보내주시게 될까요? 내일 오후 2시가 빠듯한 시각이기 때문에 의견을 마감에 맞춰 보내주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5명이나 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인사말을 썼기 때문에 이때 답이 올 확률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답이 올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다음 메일을 보시죠. 이 메일을 보시면은 받는 사람을 A 1명만 넣었습니다. 참조에 B, C, D, E 4명을 넣었고요. 인사말에서도 A를 명확히 지칭했고 나머지 분들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일단 A는 피치 못한 사정이 없는 한 답을 보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나머지 분들도 앞메일보다는 좀 더 답을 보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책임이 분산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응답해야 하는 사람, 꼭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람을 받는 사람이 넣어두고 그분을 본문에서 명시하고 이름을 부르면 응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메시지가 약해진다, 메시지의 힘이 약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참조 잘 정하기를 알아볼게요. 참조는 CC라고 하는데요. 이 CC는 카본 카피의 줄임말입니다. 먹지를 대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복사가 되는데요.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내는 이메일을 똑같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참조를 CC라고 합니다. 이메일 한 통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이 참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1대1로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참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은 혼자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일이 생기죠. 팀 동료나 유감문서 직원, 협력사 직원 이런 분들을 참조에 넣고 메일을 발송할 일이 생깁니다. 참조 잘 정하기 첫 번째 방법, 수신자가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메일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할 때 참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조에 누군가 들어있는 메일을 받으면은 답장 말고 전체 답장이라는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체 답장을 보내면 참조에 있는 분에게도 답장이 갑니다. 참조에 누군가 들어있을 때는 전체 답장으로 메일을 보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이메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메일도 참조에 들어있는 분이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조 잘 정하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 이메일을 처음 보낼 때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이메일을 보낼 때 참조에 누군가를 넣는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넣은가 꼭 공지를 해주시는 게 이메일 예절이고요. 마찬가지로 참조에 있던 분이 빠질 때도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예를 들면 다른 업무를 맡았다거나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빠지게 되었다고 공지를 해야 합니다.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수문 참조 BCC 잘 정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BCC는 블라인드 카본 카피의 줄임말인데요.
참조지만 뭔가 몰래하거나 숨겨서 하거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메일 주소 공개 여부인데요. 수문 참조에 누군가를 넣으면은 작성자와 수문 참조에 들어있는 분 이 두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수신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수문 참조에 두 명이 있다고 해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답장을 하더라도 수문 참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공유를 한다거나 알리지 않고 공유를 한다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이메일처럼 보도자료를 발송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받는 사람 칸에 보내는 사람 주소를 똑같이 적고 수문 참조 칸에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메일을 보낼 수 있고 기자들끼리 이메일을 주고받을 일이 없고, 궁금한 게 생기면 보낸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 배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량으로 메일을 발송할 때 이메일 주소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인데요. 수문 참조에 넣으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목 작성법 알아보겠습니다. 메일 제목 잘 쓰기 첫 번째, 애매모호한 제목은 스팸으로 인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적힌 제목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스팸 메일함에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모호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제목에 드러나면 사람들이 안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스팸 메일들은 이렇게 제목을 모호하게 작성을 합니다. 이메일 서버가 스팸 필터링을 할 때 스팸 신고가 많이 들어온 이메일 제목을 분석해서 제목을 가지고도 필터링을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 스팸 메일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절대 이렇게 작성을 하지 마세요. 메일 제목 잘 쓰기 두 번째, 그럼 제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좋은 메일 제목 5원칙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메일 내용 중 여러 주제를 넣으면 제목 쓰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메일에는 하나의 주제라는 원칙입니다. 꼭 이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앞 수무자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메일을 볼 때 제목이 너무 길면 말줄임표 점점점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앞부분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말머리를 활용하면 공식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고 핵심 내용이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이메일 제목들을 보시면 말머리를 다 사용했어요. 다섯 번째, 말머리를 제외하고 세네 어절로 제목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면 읽기가 어렵고 반대로 너무 짧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머리 제외 세네 어절로 작성하는 게 가독성도 높으면서 성의 있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메일 제목 잘 쓰기 세 번째, 말머리만 잘 써도 일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말머리가 중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됩니다. 프로젝트 진행 전 협의 과정에서는 말머리를 회사명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확정됐다 그러면 프로젝트명을 말머리로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말머리를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 제목 작성법을 알아봤는데요. 마무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키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받는 사람과 참조, 수문 참조 차이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이메일을 읽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받는 사람과 참조에 쓴 이메일 주소는 수신자 모두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수문 참조는 그렇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답장을 할 때도 받는 사람과 참조는 포함이 되지만 수문 참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키메시지 두 번째인데요. 제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색 친화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메일, 보낸 메일을 다시 찾아볼 때 키워드 검색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검색이 편할까,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제목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